안녕하세요, 핫짱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올해로 벌써 일본 생활 3년차를 맞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일본 신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새로 입국하시는 유학생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워홀 등 일본 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3년 동안 제가 직접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꿀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일본 생활 꿀팁인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대부분 생활비와 관련된 것?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에 관한 꿀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 절약이 정말 일본 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제가 유학생 친구들이랑 말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식비나 뭐 그런 일반적인 생활용품 같은 것만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지출이 크거든요. 정말 타격이 정말 커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한 달 현시 생활비나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정말 타격이 컸던 식비에 관한 꿀팁이에요. 식비 줄이는 꿀팁. 첫 번째로 마트 폐점 시간을 이용한다. 일본은요, 마트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면요, 유통기한이 가까워진 뭐 도시락, 삼각김밥, 뭐 샐러드 같은 마트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할인을 하거든요. 상품에 할인 딱지를 붙여놓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유통기한 끝나간다고 하면 조금 미심쩍을 수도 있는데요. 마트에서 만드는 식품들이 대부분 유통기한이 제조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나 하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 30%, 50% 등등 굉장히 다양한 폭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솔직히 식재료가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가가 싼 편은 아니어서 마트 폐점 시간에 파는 도시락 같은 거 사두면 만들어 먹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팁인데요. 근데 원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 같은 게 한국에서도 좀 위생상 미심쩍은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폐점 세일 붙은 샐러드를 먹고 3일 정도 굉장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온 음료만 마시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남자친구도 만나기 전이었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생을 꽤 했죠. 정말 타지에서 아프면은 그냥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해외 오시는 분들 모두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가형 슈퍼를 적극 이용해라입니다. 일본의 저가형 슈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요. 요무스퍼라고 해서요. 업무용 슈퍼가 있는데요. 일본 사시는 분들은 당장 집 주변에 있는지 당장 확인해보세요. 업무 슈퍼 외에도요. 뭐 다양한 저가형 슈퍼가 있는데 가장 점포수가 많고 유명한 거는 업무 슈퍼인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는 업무 슈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업무 슈퍼밖에 없습니다. 업무 슈퍼는요. 한국의 식자재 마트랑 굉장히 비슷한 곳이에요. 야채나 고기, 조미료, 또 특히 음료수나 물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식료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자취생의 구원자인 냉동식품. 냉동식품이 정말 싸고 다양합니다. 저는 냉동 야채를 꼭 업무 슈퍼에서 쟁여오는 편인데요. 업무 슈퍼의 냉동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자취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채 사놓고 금방 썩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냉동 야채를 사면은 그럴 필요도 없고 손질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같은 업무 슈퍼이고 지역이 같아도 상품 가격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또 가끔 일반 슈퍼가 더 저렴한 상품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의점에서 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 정말 편의점의 나라잖아요. 편의점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점포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먼 마트보다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장 보고 싶고 뭐 그 기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편의점과 마트의 물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편의점은 꼭 편의점이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고 마트나 저가형 슈퍼에서 꼭 장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모로 지출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포인트 카드나 어플을 적극 이용하기입니다. 일본은 슈퍼나 편의점, 드럭스토어, 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카드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틈틈이 적립을 하시면 포인트가 굉장히 빨리 쌓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건 라쿠텐 포인트, D포인트, T포인트, 폰타 등이 있는데요. 외국인 신분으로도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에서 물건 주문할 때 적립해둔 라쿠텐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하거나 T포인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드럭스토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생필품을 포인트로 주로 구매하곤 했습니다. 또 가게마다 전용 어플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거나 할인 쿠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라인 어플 내에도 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라인 쿠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은 야금야금 지출 줄이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두 번째는 백엔샵을 적극 이용하자입니다. 여러분, 다이소가 일본 기업인 거 다들 아시죠? 정말 우리의 사랑 다이소인데요. 다이소의 나라답게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백엔샵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이소 외에도 세리아, 캔두, 왓츠, 또 300엔샵인 3코인즈 등 가성비 대박 쇼핑이 가능한 백엔샵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곳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또 지출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큰 지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본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기 비용이 있어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가전, 가구 구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전이나 가구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먼저 신세가조엔, 신생활 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이나 직장 생활 스타트 시점인 3월이나 4월을 타겟으로 니토리, 무인양품, 아마존, 빅카메라 등등 정말 많은 회사에서 이 신생활 응원 세일을 하거든요. 침대나 책상 같은 큰 가구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등 필요한 가전들을 신생활 응원 세트로 묶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동유모나 지모티 같은 커뮤니티 같은 곳에 중고 가구를 무료로 나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 한국인 유학생 단톡방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학교 졸업하시면서 그냥 자기가 쓰셨던 가구를 그냥 무료로 나눔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맨션은요, 처음 입주할 때 희망하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그냥 무료로 렌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초기 비용을 대폭 절감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 리사이클 샵이나 세컨드 스트리트 같은 중고품 판매하는 가게에 가면 또 저렴히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알바 꿀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고 또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알바는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활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만약에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알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알바 구직 꿀팁은 구직 어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알바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역시 구직 어플이 가장 정보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어요. 이 옵션 안에 유학생 환영이라던가 유학생 가능 같은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조금 내가 걱정이 된다. 또 내가 잘 적응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직 어플에는요. 바이토르, 타운워크, 마이나비 바이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아르바이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일단 유학생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접객 말투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경어 사용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내가 알바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컸었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절대로 제가 맥날에서 돈 받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저는 맥도날드 알바 굉장히 유학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시프트도 굉장히 유연하게 짤 수가 있고요. 나이 또래인 대학생 친구들 사귀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주부나 아저씨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남자친구도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맥도날드에서 내가 알바를 했다 하면 좀 좋게 봐주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가 하도 일본에서 친절함, 서비스, 민첩한 대응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취업할 때 도움되는 아르바이트로 일본에서 추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직원 혜택이 짜고요. 시급도 짜요. 갑자기 슬퍼지네. 뭐 맥도날드 알바 제가 장점도 여러 가지 늘어놓았지만 물론 다 케바케인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장점, 단점, 뭐 집에서부터의 거리나 시급 같은 거
등등 유연하게 비교해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아르바이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준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 중에 그 어떤 것도 광고 받지 않았고요. 정말 제가 3년간 일본에서 살아보면서 정말 이거는 삶의 질 확 높여줬다 하는 아이템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전기장판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전기장판. 물론 일본에도요, 전기장판을 팔기는 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 한국인 성에는 안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별로 따뜻하지도 않고 비싸고요. 약간 전기장판보다는 전기 매트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열이 그렇게 많이 따뜻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집은요, 보일러도 없고 집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진짜 바깥보다 집이 더 추워요. 그래서 한국 전기장판 꼭 필수입니다.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플워치입니다. 일본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이카 어플을 통해서 교통카드 없이 교통비도 결제를 하고 있고, 라인페이로 만들 수 있는 비자 프리페이드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밥도 사 먹고 편의점도 가고 장도 보고, 지갑 꺼내고 현금 꺼내고 하는 그 귀찮은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간단하게 패스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꼭 무음으로 설정을 해두고 연락도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애플워치가 있으면은 알람 제깍제깍 뜨고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 번째, K마스크입니다. 일본은 구사 마스크 잘 안 팔거든요. 대부분 덴탈 마스크 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한국에서 파는 것 같은 구사 마스크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디자인이나 색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색깔도 다양하고 마스크 예쁜 거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리형 마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은 세부리형 마스크가 예쁜 게 그냥 없어요. 완전 그냥 아예 없어요. 꼭 한국 마스크 여러분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꼭. 마지막 아이템은요, 브리타 정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근에 일본 입국한 제 친구들한테도 꼭 사라고 꼭꼭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일본도 물을 사 마시려면 돈이 꽤 들어요. 아마존 같은 데서 아웃개들이 이런 거 사려고 해도 차라리 마트 같은 곳에서 낱개로 사는 게 낱개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들고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 2리터 생각보다 무겁기도 하고 2리터 사도도 어차피 금방 마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에 막 2개씩 몇 개씩 사서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맨션마다 다르기는 한데 맨션 내에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해준 구역에 정해준 요일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되는데 물 사 마시면 정말 쓰레기 금방 생기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굉장히 부피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브리타 정수기 사용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사실 브리타 정수기도 필터 값이나 그런 거 생각해보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수고와 노고를 덜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확실하게 줄여주니까 지구도 아낄 수 있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생활 꿀팁과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을 소개해봤는데요. 보시면서 정말 일본 생활에 있어서 생활비 절약이나 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금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학비나 생활비를 제 선에서 모두 마련을 할 수도 없고 이 점은 다른 유학생분들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와 계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의 지원이 꼭 필요해지기 때문에 해외 송금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죠. 여기서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해외 송금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모인 글로벌 프렌즈 10기로 발탁이 되면서 모인 해외 송금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일본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이용을 해오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일단 저는 매달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야친과 생활비를 받고 있고요. 또 학비를 내야 될 때는 학비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또 중개은행을 거치고 송금을 받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나 수지수수료나 전신료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모인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은행 수수료, 수지수수료, 전신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매우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모인해외 송금 장점 3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송금이 정말 빨라요. 첫 송금할 때 본인 인증 딱 한 번만 하시고 나면은 송금 신청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플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알기 쉽게 너무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고 또 평일 오전에 송금 신청하시면 당일내로 받아보실 수 있고 오후에 하시면 바로 다음날에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솔직히 해외 송금에 있어서 이것만큼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일본 기준으로 원화로 60만 원까지는 송금 수수료가 9,000원으로 고정이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액의 1.5%의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금할 때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수치수수료, 전신료 제로로 시중은행 대비 무려 90%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으신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인증을 통해서 일본 기준으로 송금 수수료를 1.5%에서 1.3%로 할인받아서 더욱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모인 환율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할 때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인 환율은 송금 가능 국가의 환율을 1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핸드폰으로 알림도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지는 환율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할 때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일본 생활의 꿀팁과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 그리고 모인 해외 송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일본 현지의 다양한 모습들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